예,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다행히 간밤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군사적 충돌은 피하겠다는 발언으로 진정이 됐고 오늘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뭐 그 움직임의 경로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 자산들의 올해 시장의 향방성에 중요한 영향이 있어서요. 긴급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전략부 글로벌 자산전략 담당 하건영 연구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 그래도 궁금한 내용이 많은데요. 일단은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급변했잖아요. 미국 이란 사태가 봉합이 돼가는 수준인지 혹은 이제 아직까지 좀 한 곱이 넘고 또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예, 우선은 이번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번 사태는 사실 1월 2일에 미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급습을 통해서 이제 이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를 이제 피살한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결국엔 발단이 됐던 원인 자체가 12월 31일에 미국 대사관을 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이 나섰던 거였고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첫 번째로 단행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2012년도에 이와 비슷한 미군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군 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벵가지 테러 사태라고 불리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 트럼프가 이걸 당시 담당자였던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만약 여기에서 강경 대응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신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지 않을까, 특히 대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강경 대응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내부 보수층, 지지층 직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가미가 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전면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미군 입장에서는 이란을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 이제 이라크의 걸프전을 많이 다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군이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라크 주변에는 친이라크 국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라크가 반목을 하는 국가다 보니까 미군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를 했고요. 반면에 이번에 이란 주변에는 친이란 성향의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군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을 한다, 전면전으로 나선다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미군이 중동 지역 전 지역에 대해서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일단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90년대랑 98년도랑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90년도 같은 경우에 클린턴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전쟁을 성공적으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재선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98년도 클린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탄핵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단순히 공습으로만 끝내서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탄핵 위기에서 벗어난 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외교적 성과보다 경제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면적으로 나서기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이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면적 양상은 좀 제한적이다. 하지만은 국지전 지금처럼 이란이 미군의 기지를 공격하거나 미군도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을 간간히 하는 이런 국지전 도발 정도는 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과 역사를 알면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과 이란 사태가 있기까지의 배경 그리고 전면전 군사적 충돌로는 가지 않겠지만 긴장감은 남아 있고 충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제 금융 측면에서 변화들을 하나씩 좀 상품별로 볼게요. 일단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란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올해 국제유가는 어떻게들 예측을 하고 있는 거니? 이 부분은 또 이란 사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이제 이번 이란 사태가 없었다라고 네. 했을 때 국제 유가는 60달러 내외에서의 박스권 등락을 저희는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작년보다는 어찌됐든 G2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서 G2 분쟁에 대한 강도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원유 수요 증가 좀 회복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레벨을 조금 올리는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단 레벨은 좀 올라가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미국발 공급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유가가 60달러 중반 이상으로 기조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유가의 실제 수급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셰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셰일 오일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이번 이란 사태로 인해서 투기적인 수요로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원유 수급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는 시장의 판단하에 어젯밤에는 조금 이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원래는 한 60달러 전후의 어떤 연간 움직임인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올랐다가 그렇죠? 다시 내려온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으로서 그 정도 혹은 이제 사태 전개에 따라서 조금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상황 좀 더 봐야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다음 이제 달러화입니다. 올해 이머징 시장, 한국을 포함한 시장이 좀 기대가 되는 것이 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전망에 대한 시각과 함께 또 연초 흐름은 어떤지요? 예. 우선은 작년에 강달러가 전개됐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작년에 강달러는 결국에는 미국 주도의 경제나 금융시장 흐름들이 결국에는 달러화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달러로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이 다른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제 신흥국보다 경제 성장률은 양호했고 여기에다가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강달러로 연결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국과 비미국 간의 경기 차별화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게 미국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나머지 애들, 안 좋았던 애들이 조금 회복하면서 미국과 비미국 간의 경기 차별화가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연준의 통화 완화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 차별화가 좀 해소가 되면서 강달러 압력이 좀 완화가 될 것 같다. 이런 부분 하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위에서 등락을 했다가 이제 최근에 1,160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추가 완만한 하락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원달러 환율이 연말까지 이제 1,100원 초중반까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좀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달러화의 추가 강세는 제한되고, 그러니까 약세 쪽으로 보면서 원하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강세로 가는 거죠. 지금 1,160원, 뭐 50원, 70원 수준인데 그보다 좀 더 아래로, 1,100원, 50원 밑으로 보셨네요. 금값은 이제 소위 안전자산인데 지난해 연초에는 상당한 상승세가 이루었고 연말쯤에는 이제 주식이 오르면서 소외됐는가 싶었는데 또 금값은 그렇다고 사실은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금값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금을 이제 안전자산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는데요. 사실 금 가격은 사실상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시장금리입니다. 금은 자체적으로 금리를 주는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금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저하가 되다 보니 금 가격 상승세가 조금 제한이 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보유 매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에는 사실 시장 금리가 조금 반등을 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금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작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안전자산 수요를 좀 자극했던 부분과 함께 국제 금리의 하락으로 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사실 세계 경기가 소순환적 경기 반등 사이클에 접어들다 보니까 금리가 작년처럼 빠르게 내려가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가 올라갈 때, 경기가 개선이 될 때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를 통해서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금 가격이
경기 반등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현재 레벨에서 그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금은 사실상 현재 레벨에서 박스권 흐름들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그 잣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값을 보려면 금리 수준을 봐라. 예. 거기에 따라서 연동된다는 흐름이고요. 예. 금리는 뭐 당장 올해 금리를 미국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쭉쭉 올리는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예. 예. 금값은 그러면 나름 견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란 미국 사태와 함께 주요 이제 변수들, 상품들 쭉 흐름을 봤는데요. 연초 사실 우리가 보면 경기도 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연초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다소 좀 주춤거렸어요. 예,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 또 무역 분쟁 사건도 아직 예. 남았잖아요. 예, 그런 종합적인 걸 관련해서 대외 변수들이 좀 개선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합니까? 사실 이제 대외 변수는 작년보다는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낫다는 거는 다들 이제 동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작년도 같은 경우에 G2 무역 갈등이 심화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면은 어쨌든 1월 15일에 G2 양국이 만나서 그렇죠. 일단의 무역 합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무역 갈등의 수준은 여전히 남한에 있지만은 좀 완화가 되는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정책 대외 환경들이 좀 개선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중동 리스크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총 9차례의 미국과 중동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동 지역이 전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중동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나 금융시장의 방향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이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반적인 질문은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자산 전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도 이제 안전 자산과 사실은 위험 자산이 조금 한쪽으로 확 힘을 실기 좀 애매한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 점에서의 글로벌 자산 전략 뭐 마무리해 주실래요? 예. 우선은 이제 글로벌 자산 전략 관점에서 결국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에 우위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갔을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와 이제 비슷한 흐름들이 연장선상에 있기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들이 관찰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변곡점에 위치했을 때 가격의 변동성은 가장 큰 편인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좀 더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원자재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가고 반면에 안전 자산인 채권에 대한 비중은 좀 줄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작년도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한국을 비롯한 이 신흥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초반 상황은 사실 뭐 금이나 채권이나 소위 이제 안전자산이 좋았죠. 근데 이제 총계로 연말까지 보니까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성과가 좋게 나타났는데요. 그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예, 긴급진단 신한금융투자전략부 하건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쭉 정리를 올해 이제 사실 좀 흔들렸었는데 연초에 흐름들을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